4.19 혁명 이후 대학생 신분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교계원로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3.1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취임 이후 잇따른 돌발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에 대해 교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문제, 대처 방안은 없는지 뉴스리포트에서 짚어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순절 기간 전국교회가 생명 나눔 예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국성경공회의 바른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혁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민 계몽의 일환으로 새생활 운동을 이끌었던 교계원로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시대 상황에서도 국민 계몽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독려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로 국내 상황은 매우 혼잡했고 국가 지도자들은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봉호 교수와 김명형 목사, 김상봉 목사, 이형기 교수 등 11명의 서울대생들은 이러한 민족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생활 환경의 작은 변화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새생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도덕적인 부패와 혼란에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물리대 한 구석에서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의 동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운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새생활운동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량 밀수에 의존했던 양담배를 태우는 이들의 담배를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전량 밀수된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방 안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위법한 행위들이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의 순수한 캠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80이 넘은 나이에 새생활운동을 다시 언급하는 건 다름 아닌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인생을 허비한다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조언하며 공적인 윤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좀 사회를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설파했던 새생활운동은 결국 개인의 정욕과 탐욕,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운동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지 않은 열정으로 외치는 원로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1919년 서울과 함께 3.1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양과 서울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평양에서의 3.1운동은 종교별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는 장대연교회와 남산연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전시에선 장대연교회, 남산연교회의 사진과 함께 성경책, 독립선언서 등 평양의 3.1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3.1운동 이후 기독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지자 일제는 선교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 탄압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당시의 탑골공원이 재현됐으며 독립선언서를 읽어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특별전시는 5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이 잇따른 돌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주장하고 근거 없는 막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계 우려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만이가 일으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부 좀 하세요. 북한에 가서 자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왔다고 말하지 않고 남쪽 나라의 정부의 대표로 왔다고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 한기총은 결단코 당신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잇따른 돌발 행동으로 교계와 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한기총이 주최한 범국민대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보다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집회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교계단체가 더욱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우선 3.1운동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으켰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3.1운동은 종교계와 학생들이 일으킨 민족 저항운동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 아니란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족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 민족대표 48인 명단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교계 기자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는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언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중동만 신문이냐? 아니죠. 한겨레까지 기본 언론들을 아침에 검토 안 하시면서 언론업계에 종사하시겠다.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줄곧 언론들의 기사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개인 방송을 통한 뉴스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인 방송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유통돼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주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원로 목회자는 구TV와의 인터뷰에서 연합기관의 장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교계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란 주장을 펼쳐온 전광훈 목사의 발언도 개인으로선 상관이 없지만 공인된 입장에선 소속된 기관과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하나님을 이념화시킨 특정 이데올로기는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각종 근절 대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 규모가 줄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이스피싱이 대출 빙자형, 메신저 피싱형, 레터 피싱형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순목 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요? 예. 드라마와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며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 잘 홍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이에 따른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는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의 원인은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수법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화통화로 단순히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의 초기 수법으로 최근엔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통장 대여자를 모집해 피해자 계좌를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7%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는 48,7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꼴입니다. 이 중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 원으로 69.7%를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은 1,34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인이 뭘 사칭을 하면서 돈을 좀 보내라는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지인을 사칭한 전화를 의심을 해가지고 지인에게 연락을 하면 그 전화번호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이 되도록 이런 새로운 수법이 좀 발달이 되다 보니 그걸 또 안심을 하고 돈을 보내는 이런 피해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급증으로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배포해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만큼 사기 유형을 잘 파악하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세탁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곤란한 서민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우선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에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생명 나눔 예배에 전국교회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75개 교회 1,748명의 성도들이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장기기증에 동참했습니다. 등록 성도 중 44개 교회 3,252명, 약 25% 정도가 사순절 기간에 진행된 생명 나눔 예배에서 장기기증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사순절 기간에 드려지는 생명 나눔 예배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 나눔 예배는 예배를 통해 생명 나눔 서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의 축복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른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바른 성경을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성경공회는 1999년부터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신학적 노선에 반발해 자체 번역을 시작했고 2008년 바른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과 바른 성경의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바른 성경의 표절을 인지했고 2014년 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5년 넘게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 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단체가 성경 배포와 선교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바른 성경을 복제와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연일 기승이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며 세 자릿수까지 올라간 미세먼지 농도가 7일 오전 훌쩍 떨어지면서 최근 외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벗고 나온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갭 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의 전세 수급 지수는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8.2였습니다. 이는 2009년 83.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단체가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습니다. 평화한국이 제1회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북 경협을 통해 한반도 복음통일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크리스천 사업가를 세우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여러 단체가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목회자의 총회 재판을 위해 공탁금을 모금합니다. 수감 중인 박모 목사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동남로의 재판국이 박모 목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기장 내 구성원들이 면직을 요구하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생명평화마당이 몽양 여운형과 통일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여운형 선생의 좌우 합장론에 숨어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강사론 감신대 이정배 전 교수가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